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5월 11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 대해서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약 13개의 주요 일간지들 사설을 보면 전부 비판 일색인데, 제목을 보면은 적반하장, 또는 자화자찬이라는 말로 어제 대통령의 연설을 아주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대통령의 연설은 전부 잘했다는 얘기밖에 없었죠. 경제도, 코로나 방역도, 부동산 빼고는 모든 게 잘 되어 왔다라는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는데, 이 언론사들은 대체 뭘 잘했다는 것이냐라고 비판하고 그 연설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자, 주요 일간지들의 사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설 제목만 보더라도 모든 언론사들이 이 대통령 연설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조선일보부터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사설 제목 저렇습니다. 국민은 관심도 없는데 허공 속 독백 같은 문의 자기 자랑. 자, 동아일보 가시면 동아일보는 두 건의 사설을 통해서 이 대통령 연설을 비판했습니다. 자, 첫 번째, 자성은 없고 자찬만 넘친 제이노믹스 4년의 자평. 대통령의 경제 분야 연설 내용을 비판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사설은 남은 1년도 내 갈 길 간다는 문, 국가 역량 한데 모을 수 있겠나? 라는 제목입니다. 자, 중앙일보 사설 제목은 저렇습니다. 대통령 4주년 연설, 성찰도 비전도 없었다. 자, 문화일보 사설입니다. 파렴치 후보자 무더기로 내놓고 청문회 탓한 적반하장. 세계일보 사설입니다. 국정 전환 요구 외면하고 자화자찬으로 일관한 문연설. 자, 경제지들도 전부 비판적입니다. 자, 한국경제 사설입니다. 대통령과 국민이 보는 세상이 왜 이리 다른가? 매일경제신문입니다. 문 대통령 4년 자화자찬 말고 잘못 수습에 집중할 때다. 서울경제신문, 사과 없이 자화자찬한 문, 국민을 더 힘들게 하지 말라. 헤럴드 경제입니다. 현실과 거리 멀고 감동 없는 성과 나열, 누가 공감하겠나? 자, 이외에도 친정부 성향의 매체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또 서울신문, 한국일보 등이 있습니다. 이들 매체도 대통령 연설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했지만 그래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대통령이 인정했다라는 이 선에서 비판적인 내용으로 사설을 실었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 사설 보시면 제목이 저렇습니다. 죽비 맞았다. 부동산 정책 실패 반성한 문 대통령. 자, 경향신문 사설 제목 점잖게 쓰고 있습니다. 부동산 반성, 사면 신중, 북대화 촉구로 5년차 연 문 대통령, 이런 제목입니다. 한국일보는 죽비 맞았다는 문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마무리를,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사설만 보고 있으면 거의 전 언론사가 대통령의 어제 연설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제 대통령이 자화자찬한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경제에 관련된 분야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경제 자화자찬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라는 것을 관련 통계를 들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만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의 상당 부분을 경제 자화자찬으로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유리한 통계 짜집기 수준, 그리고 사실 왜곡에 가까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제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언급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죠. 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코로나19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그래서 4% 이상의 성장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나라가 4%대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본다라는 이런 얘기죠.
이건 맞습니다. 원래는 우리나라 3.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전 세계적인 경기 회복이 뚜렷해지면서 이 전망치를 올린 것이죠. 그래서 4%까지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만족할 수준이 아니죠. 왜냐하면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은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보다 앞선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미국이 7%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항상 미국보다 3, 4%는 성장률이 항상 높아 왔었는데 쫓아가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미국이 지금 7%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자, 이 외에도 프랑스 5.8%, 영국이 5.3%입니다. 이 외에도 G20 국가들의 평균 성장률 전망치가 6%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4% 한참 뒤떨어지는 수준인 것이죠. 그런데 마치 다른 나라보다 훨씬 위에 있는 것처럼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킨 이런 연설을 한 것이죠. 자, 이뿐 아니라 지난해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죠. 옆 나라 대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3.1%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대만이 올해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성장 그 기저 효과 때문에 그거에 힘입어서 겨우 4%대 성장할 것이다.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다. 자화자찬하고 있다라는 것, 정말 이것은 대단한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는 것이죠. 자, 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랜만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언급하면서 아주 많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또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고용, 사회 안전망 강화, 그리고 소득 분배 개선을 가져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사실 왜곡이고 가짜 뉴스죠. 자, 우리나라 고용 상황 지금 너무나 최악인 상태입니다. 자, 우리나라 올해 1분기 고용률이 58.6%입니다. 보통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이 지표를 보면 고용률이 대부분 60%를 넘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60% 아래를 밑돈다라는 것이죠. 올해 1월에 57.4%였고 2월에 58.6%, 3월에 59.8%였습니다. 지금 고용 상황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주 최악이 되어버렸죠. 자, 이뿐 아니라 취업자 수도 어떻습니까? 자,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 각각 4년을 비교해 보면 이 취업자 수는 얼마나 늘어났냐를 보는 통계죠. 자, 문재인 정부 때 겨우 26만 9천 명이 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얼마 늘었을까요? 168만 8천 명의 성적이었습니다. 이건 몇 배 수준입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거의 8분의 1 수준으로 아주 고용 상황이 절단이 난 것이죠. 자, 그래서 고용률, 취업자 수, 우리나라 고용 통계가 아주 최악의 수준인데 또 그 내용을 들여다보더라도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아주 최악입니다. 자, 지난 4년간 주 40시간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 195만 개가 줄었습니다. 반면에 40시간 미만 단기 일자리만 213만 개 늘어났을 정도로 일자리의 질이 굉장히 악화됐다는 것이죠. 자, 이 외에도 비정규직이 4년간 94만 5천 명이 늘어난 반면에 정규직은 24만 2천 명이 줄었습니다. 또 대통령은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됐다라고 주장했는데 도대체 무슨 통계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보통 소득분배 그 수준 나타내는 진위계수 또 소득 5분위 배율 지표가 전부 악화됐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행 그 통계에 따르면 작년 2, 4분기 5분위, 즉 5분위는 상위 20% 소득인데 상위 20% 소득이 1.5% 줄 때 하위 20% 1분위 소득은 17%나 급감하면서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소득 불평등 아주 심화되었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보고를 받고 있는 것이냐, 대체 어떤 통계를 보길래 이런 자화자찬이 나올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의 경제 언급 중에서 몇 가지만 팩트 체크해 봤는데, 자, 이걸 보면서 정말 한국경제신문 사설 제목처럼 대통령과 국민이 보는 세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라는 점을 느낍니다. 문재인 대통령 뭔가 환상의 나라에서 나 홀로 살고 계신 건가요? 감사합니다.